네, 리코딩 켰고요. 저희, 어, 이번 주도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은 토폴로지를 들어가는 첫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네. 저는 지금, 처가댁에 와 있고요. 어, 여기서 크리스마스 지내고 뉴이어까지 있을 것 같은데, 그제 눈이 와가지고 장인어른이랑 같이 하우스에서 눈도 치우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하우스에 살면은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간접 체험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음, 네, 다음 분 혹시 나눠주실 만한 거 있으시면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맨날 똑같이 지내가지고 별로 게 없는데 뭘 했지? 뭐 그냥 페이퍼 데드라인 안에 맞추려고 한 2주 안에 지금 하나 서미션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고 2주 안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할 거 뭐 조금 보고 왔더니 또 거꾸로 또 계속 수열이 뭐지? 또 뭐야 리미트 뭐지? 그리고 거꾸로 좀 되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챗GPT를 액티브하게 좀 써볼 일이 생겼는데 많이 좋더라고요. 어, 파이썬은 잠깐 좀 새로 해야 돼가지고 처음 이제 다른 언어 써서 그거 막 챗GPT 쓰면서 했는데 좋더라고요. 네. 저는 학교가 이제 한 주를 방학을 줘가지고, 진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푹 쉬어보자 하고 이제 진짜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만 봤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한 주를 보내려고 하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라도 해야 될까 하다가 아니야, 이번 주에는 진짜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아보자 하면서 억지로 공부 안 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몸이 많이 근질근질하네요. 방학이 한 주밖에 안 되나요? 저는 계절학기로 또 바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제 계절학기까지만 들으면 아, 졸업이긴 한데, 그래서 한 아이고, 주밖에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저는 그 친구들하고 연말 모임을 원래 매년 하는데 올해는 설악산 등반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설악산 올라가서 일출을 봐보자 해서 어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갔는데 영하 10도였거든요. 너무 힘들고 춥더라고요. 결국에 해는 못 보고 그냥 정상만 찍고 내려갔다 왔고요. 이제 진짜 이제 퇴사가 현실화돼서 이제 완전 회사 측에서도 오케이가 돼서 그 퇴사 준비하고 있고 이 8강을 한번 진짜 내가 베이스 하나도 없이 한번 스터디에 참여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번 건 진짜 처음으로 하나도 안 보고 와보긴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이번 주에 이래저래 가족 행사가 많아서 제대로 못 봤거든요. 옛날에 받은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왔는데, 같이 좀 노트 보면서 하나하나 좀 논의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게 네네. 나중에 뭐 토폴로지 또 뭐 어드밴스드 캘큘러스 뭐 이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아시면
그냥 짧게 좀 한번 이게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네. 네. 그, 저, 제가 배운 그 칼큘러스를 학부 때 공학 수학이죠. 공학 수학을 계속 했었는데 거기서는 토폴로지가 학부 때는 안 나왔고 대학원 때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어 사실 저희가 배운 거는 좀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하기 위한 피상적인 수준까지만 가져와서 썼던 거고, 실제적으로 정의는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에 정의된 매니폴드에서 뭘 한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실제로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은 그 당시에 많이 못 느꼈었거든요. 예, 네, 뭐, 요 기대수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뭐, 논문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컨텐츠를 보면은, 토폴로지가 심심찮게 등장하거든요. 매니폴드도 그렇고. 근데, 그냥 수학적 엄밀성을 제외하고는, 요게 왜 등장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좀, 당위성을 제가 많이 못 느꼈어가지고, 그래서, 뭐, 토폴로지도 전에 많이 찾아보고 하긴 했었는데, 그냥 뭐 그런 개념이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서 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좀 제외하고 저희 토폴로지 노트에서도 잘 나와 있긴 한데 노트를 좀 따라가는 형태로 좀 보면은 어 모티베이션이 저는 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모티베이션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약간 강의 리뷰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일단 좀 노트를 좀 보면은 이게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온 부분인데 제가 느낀 먼저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시작이 잠시만요 뒤에 것까지만 복사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은 네. 지금 시작이 중등 수학, 중학 수학의 이제 합동이죠. 그리고 닮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합동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주셨는데, 카디널리티가 동일하고, 변의 길이가 동일하고, 각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 이제 합동이다 하고, 조건에 따라서 SSS, SAS, ASA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는 이제 닮음을 얘기를 했었고 합동은 되게 조건을 보면은 사실 엄청 타이트한 조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단 좀 루스한 조건을 살펴보면은 닮음이 나오게 되죠. 닮음이 변의 길이를 어, 이제 제거를 하고 조금 릴렉스된 조건으로 보면은 이제 변의 크기의 비가 동일한 이 각도가 동일하면은 사실 어, 도형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각을 유지한 채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닮음이다라고 보겠다라는
컨셉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조금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삼각형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삼각형 요거랑 두 번째 삼각형이랑 이런 애들이 사실 합동 입장에서는 합동하지 않은 삼각형이고 닮음 입장에서도 닮지 않은 삼각형인데 저희는 삼각형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상화시켜서 얘네들은 삼각형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 삼각형이든 요 옆에 있는 요 사각형이나 원이든 토폴로지컬한 스페이스에서는 같은 거다라는 거를 이제 추상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 모티베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저기 합동에서 제일 처음 조건이 칼디널리티가 동일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저 네네. 칼디널리티가 의미하는 바가 제가 잘 안 와닿아가지고 제가 아는 카디널리티는 아마 변의 개수일 음, 겁니다. 저 약간 느낌상으로 그렇지 않을까 정도만 들었는데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 여기까지 더 뭐 나눠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은 주시면은 그 다음에 나온 게 저는 되게 괜찮은 비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노트에 토폴로지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덩어리 철학 혹은 고무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자르지 않고 이제 늘리거나 구부려서 같은 형상을 만들 수 있다면 동일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뭐 이제 토폴로지를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폴로지 하면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컵이랑 도너츠랑 같은 거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토폴로지컬하게 같은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덩어리 철학을 약간 이미지화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토폴로지는 많이 그 추상화된 영역이어가지고 이런 이미지 컨셉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몇 가지 좀 특성들을 여기서 이제 서술을 하셨는데 요거는 쓰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이제 덩어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 내부에 이런 다른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만 오면은 알러지가 좀 생겨가지고 비염인지 좀 많이 훌쩍훌쩍 거리네요.
여기서 요 각각을 이제 2 알파 1, 뭐 2 알파 2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면은 저희 이 알파들의 일단 이 알파들은 X라는 셋의 부분집합이고 이제 저희 요 인덱스 셋은 저번에 다뤄가지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덩어리 혹은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픈셋에 대한 정의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엄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 차륵을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 덩어리들은 아무리 많이 뭉쳐도 덩어리다. 그쵸? 저희 차륵은 아무리 많이 차륵을 뭉쳐도 어, 계속 같은 차륵이겠죠. 요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은 요 뭉친다라는 개념이 집합관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유니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이런 이 알파들이 있을 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음, 할게요. 이런 이 알파들이 x의 부분집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 알파라는 오픈셋들이 있을 때 오픈셋들을 유니언을 해도 여전히 오픈셋이다. 요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서술한 게 됩니다. 음. 혹시 여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어, 덩어리들은 아무리 많이 뭉쳐도 덩어리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이게 오픈셋의 정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픈셋이 뭐죠? 이게 오픈셋 정의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엄밀한 정의는 안 했고, 저희가 아는 오픈셋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음, 쓰는데, 뭐는 구간을 잡고, 대신 구간의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요거 이제 오픈이라고 하고, 클로즈드는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여기 2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4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흔히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네, 뭐 수직선 내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색칠을 하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좀 썼던 기억이 있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엄밀한 정의는 이따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덩어리들의 유니언을 좀 볼 건데 그 덩어리들의 겹치는 부분. 네, 이렇게 됩니다. 덩어리들의 어, 겹치는 부분은 이제 덩어리들만 그 겹치는 부분까지만 이제 덩어리로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유한계가 겹치는 부분까지만 보장한다는 부분이 조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위에 첫 번째 많이 뭉쳐도 그러니까 유니언을 하는 거는 유한계를 그러니까 유한계로 제한해 두고 있지 않는데 두 번째 저거 인터섹션이죠. 인터섹션 하는 거는 그 유한계까지만으로 지금 제한을 해두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조금 보면은 유한계니까 유한계 덩어리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유한계의 유니언들은 죄송합니다. 유한계의 인터섹션은 여전히 덩어리다. 근데 이 1번하고 2번하고 이게 조금 모순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왜냐면 1번은 유니온은 다 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2번은 겹치는 부분만 덩어리라는 이야기고. 겹치는 부분만 덩어리라는 건 아니고요. 네. 겹치는 거를 만들었을 때 그 겹친 것도 덩어리다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 부분 보면서 그러니까 요 유한계라고 막은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게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 부분에서는 무한계로 이제 아무튼 뭐 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부분은 왜 인터섹션 부분은 왜 유한계로 이제 뭔가 제약을 걸어 놓지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2번에서도 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뭐 덩어리가 겹치는 부분은 유한계까지는 뭐 덩어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이 유한계 부분이 너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시거나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뭔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었어요. 저는 저도 요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 1번은 유한계에 제한이 없는데 2번은 유한계 제한을 걸어놓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가 무한계로 가면은 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제가 가장 심플하게 들었던 거는 그러면은 무한계 인터섹션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라는 게 조금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어, 약간 그 공집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유한계만 있다고 해서 공집합, 인터섹션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저도 그냥 공집합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으로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꼭 무한계일 때 발생하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이게 공집합이 되더라도 저희 그 뒷부분에 이제 그 위상의 정의에 따르면 공집합도 오픈셋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그런 이유 때문에 막은 건가라고 하기에는 저한테는 약간 와닿진 않았었던 것 같아서. 음,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를 원해서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뭘 원하는 건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뭘 원해서 토폴로지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지? 약간 그런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공집합도 오픈셋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네,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도 오픈셋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뒤에 위상의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공집합이 오픈셋에 들어가나요? 그 그 저희 위상 공간으로 하면은 그 토폴로지랑 그 전체 집합이 있잖아요. 그 토폴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오픈셋인데 그 토폴로지 안에 전체 집합 X랑 공집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 공집합도 오픈셋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기는 했어요. 예, 예, 노트 3페이지에 보면 그걸 1번 조건으로 그렇게 해놨네. 한번 GPT에 검색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네, 그거는 이따가 일단 그 토폴로지 정의에 의하면은 공집합과 X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엘리멘트 오브 토폴로지를 오픈셋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전체 집합과 공집합 모두 오픈셋으로 보겠다라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음,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집합이 굳이 오픈셋일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폴로지를 만들 때. 아, 그게 아마 그 지금 1, 2번 정의에서 그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을 이끌어낼 수 있어가지고 아마 그걸 네네. 두 개를 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는데 아마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이 오픈셋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 팩트이기는 할 거예요. 네, 아마 알겠습니다. 1번에서는 음. 그 공집합이 이 뭐지? 요 뭐야 유니온 알파에서 이 알파를 공집합으로 두면은 전체 집합이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집합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바꾸면은 전체 집합이랑 이 공집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빼서 정의하는 책도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듣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넘겨가지고 잘 몰라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 왼쪽에 초록색으로 살짝 적은 거 있거든요. 0에서 1 플러스 n분의 1인 오픈셋이 있다 했을 때 얘를 무한히 교집합을 만들면 결국 상관없습니다. 클로즈드 셋이 되지 않을까요? 0에서 1. 그럼 여기서는 뭔가 클로즈 셋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무한이 결국에 그 오픈셋의 무한한 교집합이 오픈셋을 만족 안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근데 좀 제가 드네요. 안상민 선생님 말씀 잘 못 알아들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 그 초록색으로 제가 적은 거 있잖아요. 0부터 1 플러스 n분의 1까지 해서 네. 오픈셋을 하나 여기 제가 하나 적었는데 이거를 뭐 n은 1부터 해서 무한히 더했을 때 무한히 이제 오픈셋들이 있다고 하고 걔네를 다 교집합을 하면 그 교집합의 결과는 0에서 1 닫힌 구간인 클로즈드 셋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1, 1은 무조건 포함이 되는 셋이 만들어질 거고 이제 0에서 이제 1까지는 다 포함이 되는데 그죠? 네. 만약에 이 무한한 교집합의 결과가 오픈셋이면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왜죠? 저는 오픈셋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 여기 1을 포함하지 않은 오픈셋은 정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얘는 될 수가 없는데 그럼 1보다 큰 어떤 걸 포함한 오픈셋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쵸. 네, 제가 착각했네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무한히 더해지면 그게 계속 발레가 생겨버리니까 결국 클로즈 셋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좋은 예시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PT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예시도 있다고 하기는 하네요. 같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마이너스 n분의 1에서 n분의 1도 이거 무한교집합을 하면은 이게 0만 나온다는데 0만, 네. 이 음, 0이라는 게 입실로 반경을 잡을 수가 없기에 오픈셋이 될 수가 없다. 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고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0, 1이 돼버리니까 네, 가생이에서 입실로 반경을 못 잡아서 요 예시도 같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그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면은 유니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커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무한대로 유니언을 해도 오픈셋인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좁아지는 개념이다 보니까 무한대로 인터섹션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발레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픈셋이 아니라 클로즈셋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존재를 해서 유한계만 가지고 유한계로서 제한을 함으로써 거기까지만 이제 오픈셋이 보장된다라고 한 것 같네요. 네,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토폴로지 정의를 좀 하면은
우선 셋이 하나 필요합니다.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이게 아이고 그 꼬부랑 티인데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파워셋의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 X에서 정의된 토폴로지라고 이제 보이고 여기 한글로 주석을 달아주셨는데 X에 주어진 덩어리들의 모임 만약 그 요 토폴로지가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이제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로는 공집합과 X가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에이, 두 번째로 이제 만약에 어떤 부분 집합 이들이 이제 토폴로지의 원소이면은 요게 이제 표현을 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알파가 토폴로지의 원소가 되는 그럴 때 유니언도 토폴로지의 원소가 되야 된다. 세 번째로 만약 유한계 덩어리들이 토폴로지의 원소이면 그거의 인터섹션도 토폴로지의 원소여야 된다. 그리고 오픈셋이라고 부른다. 어, 요 오픈셋에 대한 정의를 조금 다른 거, 조금 더 엄밀한 거를 가져왔는데, 그거는 토폴로지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폴로지 정의를 좀 보면은, 어, 주어진 집합이 하나가 있고 공집합은 아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합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 파워셋의 부분 집합인 T는 다음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들어가 있어야 그러니까 공집합과 이제 원래 전체 집합은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번과 3번은 저희가 방금 논의한 합쳐도 덩어리고 그다음에 인터섹션은 유한계까지만 보장을 하겠다. 그 개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제 요 리마크는 잠깐 건너뛰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이넛 하기 전에 첫 번째 예제로 x랑 어, 잠시만요. 여기 하나만 그 정의를 하나만 더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점점 Y처럼 보이네요. 요 X랑 주어진 토폴로지 T의 페어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example을 보면은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토폴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필요한 다른 좀 쓰지 않고 이거를 discrete topological space라고 부릅니다. 네. 첫 번째 예제는 토폴로지 일단 파워셋 자체가 토폴로지가 되냐라는 거는 여기 1번, 2번, 3번에 만족하냐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파워셋 자체가 1번, 2번, 3번에 다 만족을 하죠. 어쨌든 봉집합도 파워셋 정의에 들어가 있고 자기 자신 그 X도 들어가 있고 1번 만족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부분 집합들이 어쨌든 파워셋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들의 유니언이 어, X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파워셋에 들어가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결국 E1부터 EN까지가 파워셋의 원소이므로 그것들의 유니언을 잡으면은 공집합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공집합이 결과적으로는 파워셋에 들어가 있으니까 파워셋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토폴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가장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토폴로지이죠. X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시가 됩니다. 비슷하게 가장 작은 토폴로지도 저희가 만들 수 있는데, 저, 네, 그, 그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그 로직 1, 2, 3을 만족해서 이게 말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파워셋의 원소들이 다 오픈셋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파워셋들로
토폴로지가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 셋 X가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X를 저희 흔히 잡듯이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은 열린 게 안 나오겠네. 네, 이거는 열린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토폴로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나요, 이게? 이거의 파워셋을로 토폴로지를 잡는다는 거죠? 네, 요거 파워셋 잡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요렇게 잡으면은 요 위에 1, 2, 3번 다 만족을 해서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예를 들어서 요게 오픈셋인가요? 아마 저희가 방금 전에 잠시 얘기했었던 오픈셋은 실수에서의 오픈셋일 거예요. 아마 해석학에서 나오는 오픈셋인데 아마 이 토폴로지에서 지금 여기 위에서 정의한 오픈셋 있잖아요. 이 네네. 키의 엘레멘트가 오픈셋이다. 이거는 그것보다 더 추상화된 개념이라서 이게 토폴로지 관점에서는 이것도 다 오픈셋이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어, 1이라는 이거 자체가 오픈셋이라기보다는 네. 이 이거 자체가 토폴로지가 만족을 하는데 이거의 원소로 이제 1이 들어가 있으니까 1이 이렇게 원소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풀셋이다. 아마 어, 이거는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수 어, 입장에서는 오픈셋은 아니죠. 실수의 그거에서는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음, 있는데 아,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픈셋은 실수에서 정의된 오픈셋이고 네네. 그 토폴로지를 만족시키는 원소들은 좀 더 추상화된 개념으로서 오픈셋으로 부르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위상수학 수업 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다 예시에 있었긴 했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아마 어, 이것도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되고 아마 오픈셋들이 다 맞기는 할 텐데 이거는 이제 그 집합이랑 요 토폴로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1이 오픈셋이 되냐 안 되냐는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요 예제에서는 아마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될 거예요. 확신하진 않아요.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오픈셋, 뭐죠? 그런데 네? 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오픈셋이 뭐죠?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토폴로지의 부분 집합을 오픈셋이라 부르는 건가요? 그 오픈셋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가져온 오픈셋 정의를 옆쪽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픈셋을 이렇게 정의를 가져왔는데 일단 중요한 게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합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D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요 D를 디스턴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우선 다음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입실론 네이버후드를 정의를 하면은 요거는 요 아래다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 0보다 큰 저희가 아는 그 입실론이 맞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x의 원소 p를 임의로 하나 뽑았을 때 입실론 네이버후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우선 x들의 원소의 집합인데 그 디스턴스 저희가 주어진 디스턴스 펑션에 의해서 그 x p랑 x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도록 해주는 그런 모든 x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실론 네이버후드도 정의를 해줬으면은 어, U가 오픈셋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모든 P에 대해서 U에 속한 모든 P에 대해서 입실론 P가 항상 존재를 하고 그 P를 가지고 네이버후드를 만들 수 있으면은 그 네이버후드가 U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거를 오픈셋이라고 봅니다. 정의가 조금 복잡한데 그 요거를 가지고 한국말로 조금 풀었으면은 오픈셋이 있을 때 저희가 정의한 디스턴스 펑션은 저희가 아는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디스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아는 L2 디스턴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좀 해보면은 그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입실론을 항상 잡을 수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네이버후드가 존재를 하는데 그 오픈셋에 특정한 점을 잡든 어떤 점을 잡든 그거에 그 구를 하나 잡을 수 있고 그 구가 다시 그 저희가 잡은 오픈셋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오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걸로 돌아와서 x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러면은 토폴로지 그리고 토폴로지를 x랑 파워셋 x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요거의 원소는 뭐 예를 들어서 1 이런 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얘는 오픈셋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다음 정의를 만족하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D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아마 맞나요? 토폴로지 중에서도 이 거리 공간이 정의되어 있는 토폴로지가 있고 네네. 거리 공간이 정의되지 않은 토폴로지가 있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거리 공간인가 거리 어, 이상인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런 집합에서는 저희가 거리 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왼쪽에서 했었던 토폴로지는 이제 거리 공간이 없어도 쓸 수 있는 토폴로지에 대추상화된 거고 저희가 보통 이제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실수라는 거리 공간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실수 위에서 이제 디스턴스 펑션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루트 씌워놓은 거 그게 주어졌을 때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오픈셋이긴 한데 그거는 더 구체화된 그 실수 위에서의 오픈셋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토폴로지는 거리 공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픈셋을 제가 정의한 거는 거리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오픈셋을 정의를 한 거고 만약에 거리 공간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 토폴로지의 원소는 그냥 오픈셋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네, 어,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저도 배우긴 했는데 이게 조금 많이 가물가물한데 아마도 맞을 거예요, 아마도. 조금 찝찝하네요. 찝찝한 느낌이 드는 부분은 그 오픈셋의 정의가 좀 나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나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저희의 그 토폴로지 위에서 정의된 오픈셋의 이를 다 만족을 할 거긴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긴 하겠죠. 네 제가 본 오픈셋은
그 오픈셋이란 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오픈셋 그렇게 정의된 오픈셋들의 모임을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2번과 3번을 만족하는 경우를 이제 토폴로지라고 부른다라고 어,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약간 개념이 반대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토폴로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서부터 그거의 원소들이 오픈셋이다라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어쨌든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이게 뭔가 그 오픈셋의 정의가, 그러니까 물론 순환 참조는 아닌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 정도의 그런 느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스페이스도 결국에는 그 이렇게 어떤 집합 X가 주어졌을 때 이거의 파워셋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스페이스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집합이 주어지든 이거의 그 위상을 파워셋으로 주면은 그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된다고 하는 거라서 아마 여기서는 이제 물론 X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1, 2, 3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뭐 저희가 디스턴스 펑션 이런 것들을 좀 잡기는 저희가 아는 상식 선에서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 조건희 선생님 노트에는 보니까 3번에 보니까 토폴로지의 원소를 갖다가 오픈셋으로 부르겠다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게 여기 그 있습니다. 아, 예, 거기. 예. 음. 저 네, 혹시, 네.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죄송한데, 일단, 저번에, 조건희 선생님 얘기하신 부분까지만 레코드 보고 딱 이제 왔는데, 오픈셋 이거, 되게 어렵네요, 저한테. 근데 약간 간단한 예시로 하나만, 네,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픈셋 설명, 네, 한번 부탁. 예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서 간단하게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잡은 1, 2, 3으로 한 번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 2, 3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디스턴스 펑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아,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저희가 0부터 아는 1까지? 네, 그런 거를 좀 보면은 x를 저희 그냥 실수 집합이라고 해놓고 디스턴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좀 정의를 하면은 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오픈 인터벌을 그냥 뭐 0부터 1 이렇게 잡으면은 저희 어떤 이제 이렇게 잡고 봤을 때 저희가 0과 1이라는 이런 식의 구간을 오픈이라고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학창 시절 때. 그러면은 요 오픈이 실제 요 방금 정의한 거에 만족을 하냐라고 봤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알파가 P라고 할게요. 동일하게 이제 0과 1에 들어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요 P에 대응되는 어떠한 엡실론 P가 하나 항상 존재해서 0보다 큰 그 엡실론 P로부터 요 이렇게 생긴 네이버후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 네이버후드는 정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X이고 잠시만요. 네.
x는 이제 어쨌든 x 안에 들어가고 디스턴스는 저희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요 x랑 p 디스턴스가 엡실론 p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이러한 집합이 하나 존재하고 그게 어, 저희가 정의한 U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오, 네, 이제 좀, 네, 설명 들으면은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네, 어, 요 부분이 갑자기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음, 왜 거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가냐면은 여기가 1로 봤을 때 아니네요. 제가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상관없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어, 살짝 헷갈렸네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 0.99 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어떠한 P를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떠한 P를 구간 내에서 잡든, 그거에 해당하는 요 원을 하나 잡을 수 있어가지고, 반지름이 엡실론 P인, 그런 엡실론 P로 해당하는 그런 P의 원이 하나 잡히고 그게 되면은 요게 결국 저희가 말한 네이버후드 P가 되는 거죠. 요게 그 저희가 잡은 구간에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엡실론 P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옛날에 했던 그 엡실론 델타 논법이랑 되게 유사한 방법입니다. 네. 그 원의 반지름으로 표현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단순한 절대값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항상 그 생각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냥 아, 어, 네. 음, 양옆으로 퍼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딱 저번에 이제 입실론 됐다 그거 하면서 좀, 네,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렇게 돼. 여기서 이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도 거기서 질문이 되는데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이렇게 볼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그 포함됩니다. 토펄 포함되는 건가요? 네, 3차원 공간에서는 볼로 정의가 됩니다. 볼이라는 것도 결국 보시면은 요 D에 해당하는 디스턴스 펑션을 뭐에 잡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흔히 잡는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잡으면은 볼이 되게 되겠죠. 그 볼에 해당하는 내부 점들이 그 오픈셋 안에 들어있는 오픈셋에 포함이 항상 되도록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D를 다른 형태로 잡으면은 모양이 볼이 아니라 다른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혹시 그 클로즈드 셋도 나오나요? 그 강의 영상에? 제가 알기로는 클로즈드 셋은 오픈 셋이 아닌 거를 클로즈 셋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부정을 하면은 그 여집합을 클로즈드 그렇게 셋.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집합. 음, 네, 알겠습니다. 네, 텔레노지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나 잡아볼 수 있을까요? 예시 같은 어떤 거? 거요? 클로즈 셋이요? 토폴로지 자체? 토폴로지, 지금 토폴로지 예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하다가 그 오픈셋에서 막혀가지고 잠깐 오픈셋 정의로 넘어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조금 찝찝하긴 한데 일단은 그렇네요. 오픈셋은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으로 한다가 심플한 정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면은 저희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까지 봤는데 어, 넘어가도 되겠죠? 아니면은 뭐 더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여기서? 어, 뭐, 저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스페이스에서 진짜 리얼하게 불편한 게 그 약간 그 X라는 집합이 방금 유성룡 선생님 잡아주셨듯이 X 뭐 X를 굳이 실수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 U 정의한 것처럼 0에서 1 구간으로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X에서 만들어진 파워셋에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실수 공간에서의 클로즈드 셋, 뭐 3분의 1에서 2분의 1 구간에 대한 클로즈드 셋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파워셋 안에는. 음, 그러면 이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의하면 그 멱집합이 토폴로지라는 건가? 그러니까 얘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거는 그 2분의 1에서 3분의 1 구간 포함한 그 멱집합 전체가 토폴로지란 거고 걔네 요소들도 다 오픈셋이라는 건데 사실 그게 와닿지가 않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스페이스가 그 X가 유한 집합이어야 하는데 안상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0부터 1까지 구간 이런 거는 아, X가 유한집합이어야 맞죠 맞죠. 네, 유한 집합 맞죠. 하는 거예요. 유한집합일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집합만 아, 아니면 된다고 되어 네. 있어서 디스크리트라고 써놓은 게 유한 집합이 없는 거라고요? X가? 어, 사실 그러네요. 잠시만요. 네. X가 만약에 유한집합이어야 되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정의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0부터 1까지 구간 잡으면 그건 유한 집합은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 8강을 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근데 저는 보고 하는데도 디스크리,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디스크리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른 분들하고 완전히 다른데 지금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 파워셋이잖아요. 근데 파워셋의 겨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예에서. 그래서 디스크리트라고 했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디스크리트라는 게 그 X가 가산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음, X 집합을 됐다는 말 아니에요? 뭐 연속인 그런 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X 우리 1, 2, 3 잡은 것처럼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뚝뚝 끊어져 있는 걸 디스크리트하다 보통 얘기하지 않아요? 네, 네,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집합의 기수가 가산무한. 그러니까 최장관 선생님 말씀하시는 자연수 크기의 기수의 집합까지만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달이 잘 됐을려나요? 그러면 자연수 집합은 가산하지가 않지 않나요? 가산무한이죠. 네, 가산번이죠. 어, 그 거기까지만 자연수 되는 거. 집합의 카디널리티에는 가산이지만 무한이고 실수는 가산할 수 없지만 무한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그렇 아, 그러니.
그래서 0부터 1까지 잡으면은 그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토포로지컬 스페이스는 아닌 거 같고. 음, 그게 용어적으로 좀 더 납득이 되긴 하거든요, 저도. 말씀해주신 discrete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가 말 그대로 discrete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X가 뭐라는 조건이 저는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도 배웠을 때 X는 따로 그냥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디스크리트가 이 X라는 거가 디스크리트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위상의 요 한 점 집합들 이런 것들이 다 디스크리트하다고 해서 디스크리트라고 부른다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아마 요거는 그냥 X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안성민 선생님이 요 U라는 거를 01로 잡았을 때 0에서 1까지 잡았을 때 요거를 디스크리트 위상을 주게 되면은 뭐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렇게 클로즈드 인터벌 그것도 이제 오픈셋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맞을 거기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 추상화된 토폴로지 자체에서는 맞는 말인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 그 실수에서 그냥 오픈셋 이렇게 잡는 거면 안 되고 이 추상화된 이 디스크리트 위상에서는 그게 오픈셋이 된다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 기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라서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헛소리를 했군요. 이렇게 왜 이래. 네, 이걸 그, 집합 X에 대해서 몇 집합으로 T를 두면은 네, 이 discrete topological space라고 한다고 네, 합니다. X가 연속이어도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생각하는 연속의 그 층위에서 오픈셋을 다루는 게 아니라 김선희 선생님 혹시 요게 왜 디스크릿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이거 보통 X를 주면은 이게 파워셋을 하게 되면은 모든 한 점 원소들도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 2, 3을 보면은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한 점 집합들이 다 들어가서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해서 디스크리트라고 부른다고 음, 교수님이 그 저 학교 다니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가지고 아, 말 그래서 그 이게 얘기 듣다 그대로, 보니까 좀 궁금해진 게 있는데, 파워셋이라는 게, 어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간단한 예시들, 1, 2, 3 이렇게 그냥 유한한 숫자 몇 개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뭐, 좀 연속인 그런 집합들 있잖아요. 뭐, R1이라던가? 그런 데서도 파워셋이 정의가 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방금 GPT 쳐봤는데 실수 구간에 대해서도 몇 집합이 항상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네. 네, 뭐 그냥 추상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겠죠? 뭐, 막, 적으라 그러면 못 적겠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JFC에서 나온대요. 그래요. JFC에서 선택 공리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의 집합이니까 그냥 뭐 무한히 그 원소가 파워셋의 원소가 무한히 많겠거니 그냥 생각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혹시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혹시 X가 자연수 집합일 때 그 X의 벽집합을 각각의 원소들을 오픈셋으로 볼 수 있다? 맞나요? 그 원소가 하나인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수 집합이어도 이 실수 집합의 벽집합에 대해서 원소가 하나인 것들을 다 하나씩 오픈셋으로 봐서 얘도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다? 맞나요? 네. 근데 실수 자체가 그 비가산 무한인데 어떻게 그
원소들을 하나씩 가져왔다고 해서 얘가 그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수 집합은 하나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컨티니어스를 이룬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0, 1 구간에서는 확실히 뭐 0.5, 그러니까 2분의 1 이런 것들은 원소로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원소 하나만 뽑아서 부분 집합을 만들게 되면은 2분의 1이라는 한 점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오픈셋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은 디스크리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예를 들어서 x를 뭐 0과 1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저희 어떤 p 아무런 원소 하나든 p를 뽑을 수 있는데 요 p로부터 다음과 같은 집합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요거는 저희가 잡은 x의 파워셋의 원소가 되거든요. 파워셋의 정의에 의하면은 이렇게 생긴 게 항상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디스크릿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 이렇게 생긴 요것도 오픈셋이다. 그리고 이제 정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오픈셋이 되려면은 일단 토폴로지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저희까지 한 커리큘럼 내에서는. 그죠? 네, 맞는 것 맞나요? 같습니다. 그래서 X가 저렇게 잡은데, 근데 그래서 토폴로지는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토폴로지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를 잘 해서 이제 요게 오픈셋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음, 거죠.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X를 잡았으면은 그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그 파워셋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토폴로지를 그냥 파워셋으로 잡았을 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 네, 지금. 야, 네, 지금 정확하게 그게 음, 정의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네, 것 같아. 파워셋이 그냥 스페이스 제일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토폴로지였었겠죠? 아무래도. 제일 큰 토폴로지인 거죠. 주어진 음, X로부터 잡을 수 있는 제일 큰 토폴로지를 이제 토폴로지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됩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말한 거는 어,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 X로부터 잠시만요. 네. 그 여기다가 살짝 적어보면은 X로부터 토폴로지를 하나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T1, T2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잡힌 토폴로지가 예를 들어서 T1이 T2에 포함이 되면은 그 T1이 T2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주어진 X로부터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토폴로지는 파워셋 그 자체가 토폴로지가 되는 게 가장 큰 토폴로지고 그렇게 잡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내에서 이제 각각의 원소인 요런 애들 저희 P 하나만 갖고 있는 그 집합도 오픈셋이 되는 거죠. 김선 선생님 아까 붙여주신 거 저는 뭐가 네. 아무것도 신경 써가지고.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거 Y 비슷한 거 뭐라고 있나요? 부분 집합으로 정의된 Y 비슷하게 써준 이 문자 T 말씀하시는 건가요? E예요? 토폴로지일 거예요, 토폴로지. T. 아 T구나. 네, 그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저 그 원소가 하나일 때 그 디스크리트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서 그 김선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은 네.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디스크리트이라는 파트가 그 파워셋
오픈셋으로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원소가 하나인 애들이 나올 수가 있고 하나뿐만 아니라 그런 애들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 디스크릿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오른쪽에 그 P랑 박강민 선생님이 GPT 그 내용 붙여주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말하려고 했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점 집합이라 말했는데 여기서 모든 싱글턴이 열린 집합이다. 그래서 요게 이런 상태가 디스크리트해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부른다라고 여기서 한 음, 게 저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집합 하나를 봤을 때 디스크리트 하냐, 뭐 컨티뉴스 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네. 그냥 좀 그렇게 다른 부르기로 관점에서의 디스크리트가 좀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토폴로지 세계관이 관점에서 다른 것 같아요. 디스크리트 음, 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이제 이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오픈셋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결국 음, 토폴로지에서 원소를 오픈셋으로 보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 거기서 저희가 디스턴스 매트릭을 토폴로지에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중에 좋은 디스턴스 매트릭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저희가 흔히 정의한 오른쪽에서 정의한 오픈셋과 같은 게 약간 सब셋으로 존재하는 게 되는 원소들이 있는 거네요. 그런 토포로지컬 스페이스가. 모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오픈셋이나 그런 연산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그냥 위에 정의한 대로만 가고 그거의 원소를 오픈셋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고 그렇게 부르는데 특정한 디스턴스를 줄 수 있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내에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오픈셋이라는 개념, 실수에서 정의된 개념과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는 거네요. 네, 저는 비슷하게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질문 드렸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그 클로즈드 폼인 게 오픈셋이냐에 대한 거를 이제 GPT한테 물어봤는데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얘네가 오픈. 오픈셋인 네. 셋이고 표준 이상에서는 클로즈드 셋이다 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직 표준 이상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 오픈셋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저는 되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명확해지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네, 시간을 더 많이 들여보겠습니다. 선생님 많이 들으셨으니까. 네. 네. 이게 되게 저는 그냥 심플하게 느낀 게 저희가 11을 썼을 때 10진법에선 11인데 이진법에선 그게 3이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보는 시야와 기준에 따라서 오픈셋을 그 판가름하는 게 이제 10진법, 이진법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두 개인 거죠. 어떻게 그 보면. 매트릭 그걸로 나타나는 그 토폴로지 네, 맞나요? 네, 네. 음, 이제 약간 디스크리트 다른 토폴로지. 이야기이긴 할 텐데 이렇게 그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저희 불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표준 위상에서는 연속이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위상을 잘 주면은 이렇게 분명히 그래프 그렸을 때 떨어져 있는 것도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그 추후에 더 이어져서 특도론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 음, 확률론이나 이어진다 하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말해주셨는데 그때도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뭔가 그런 느낌으로 뭔가 관점을 바꾸면은 뭔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른 형태들이, 양상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한 영어 선생님이 불편하신 게 이 디스크리트가 왜 디스크리트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 사실 디스 맞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저도 막 이게 뭐가 특별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게 뭐 디스크리트한 걸 보여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라는 거 정도로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 저도 가지고. 동감합니다. 저도 뭔가 얘기 듣다 보면은 일단은 관점이 달라서 디스크리트를 이렇게 붙였다라는 거는까지는 네, 뭔가 와닿아가지고 네, 좀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제일 큰 거 봤으니까 제일 작은 거를 보면 되는데 제일 작은 거는 사실 다음과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x랑 그냥 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토포로지컬 t가 나왔는데 얘가 제일 작은 토포로지는 공집합 하나 원소리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 원소리 있는 케이스 딱 이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요거를 indiscrete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요거를 어, 이렇게 부릅니다. 저 의미 있는 게 또 이거는 왜 인디스크리트인지는 모르겠네요. 아까 거는 디스크리트라고 했을 때 와닿긴 했는데 이거는 뭔데 이산적이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어,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한 점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인디스크리트라고 부르는 건가? 네, 챗GPT 말에 의하면은 요거를 싱글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싱글톤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디스크릿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음,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반대로 여기 indiscrete topological space에서는 저 공집합이랑 X 전체 집합을 제외한 모든 X의 부분 집합들이 클로즈드 셋이 되는 거죠. 네, 그쵸. 네. 음, 뭔가 너무 개념들이 다들 추상적이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집합에서만 보면은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그때 예전에 공부했을 때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었는데 다시 보는데도 그러니까 정의로만 보면은 그래 뭐 그렇지 정도인데 머릿속에서 상상은 전혀 안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상상할 때는 상상 가능한 영역에서 상상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R2나 R1 스페이스에서 이제 정의를 하면은 저희가 흔히 아는 오픈 클로즈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금 쓴 것처럼 일반 추상화된 형태로 봐서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오픈 클로즈드보다는 정의에 따른 오픈 클로즈드를 따라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좀 들었었습니다. 약간 스테레오타입에 갇혀 있었던 느낌이 드네요. 오픈 클로즈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요 정의상으로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세 번째 example은 역시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잡을 수 있고 그 토폴로지가 A의 당연히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X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요게 파이나이트인 경우 하고 공집합도 포함시킨 경우가 토폴로지 스페이스가 됩니다. 요거는 강의 노트에서 왜 토폴로지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서술해 주셨는데 음, 네. 보면은 일단 공집합은 들어가 있고 X가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X의 여집합
여집합이 공집합이고 얘가 파이나이트이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니언들이 그 토폴로지 보통 C라고 씁니다. 한점차 C가 들어가 있고 요 코파이나이트 죄송합니다.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 하기 전에 요거를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요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원소들이면은 그 얘기는 요 이 알파의 여집합이 파이나이트이란 뜻이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요거의 유니언들이 어, 그 코파이나 토폴로지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한 건데 사실 요거는 보려면은 요거의 여집합이 파이나이트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어 요렇게 알파의 여집합은 저희 그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되죠. 교집합의 알파의 여집합. 요거의 여집합의 교집합.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 제일 큰 어떠한 교집합의 여집합보다는 작을 텐데 정의에 의해서 요게 파이나이트이기 때문에 결국 파이나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비슷한 과정인데 이번에는 1부터 쭉 가서 n개가 그 코파이널 토폴로지라고 하면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거들의 교집합은 요 토폴로지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요거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파이나이트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파이나이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또 비슷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finite이기 때문에 finite의 그 유니언은 finite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토폴로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만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의한 TC라는 그 코파이나이트는 토폴로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이 K의 유한한 교집합에 대해서 이제 토폴로지가 정의가 돼 있어서 얘도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얘가 이 교집합이 무한계로 가능했으면 유니언이 무한계 무한계로 네, 음, 그렇 그렇 음, 그렇겠네요. 네.
x에 대한 조건이 없고 그 얘기는 여집합이 x가 무한집합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원소들의 여집합들이 유한집합이더라도 그것들의 전체 유니언은 x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무한집합이 되니까 파이나잇이 아니게 돼서 3번이 탈락하게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내용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 저거랑 그 김선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continuous function. 이거를 제가 왜 여기다 적어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집합 X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T랑 토폴로지 C가 존재를 하는데 그 각각의 원소들을 매핑해주는 함수 F가 있으면은 그 함수를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김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어, 사실 이게 컨티뉴어스 하지 않는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내에서는 컨티뉴어스 할 수도 있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말이 조금 이상했는데 사실 요거를 F로 잡으면은 F는 R에서 R로 가는 건데 네, 저희 요거의 토폴로지를 예를 들어서 그냥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크게 잡아놓고 요런 값들이 결국 그러면은 요 각각의 값들이 이제 어떠한 다른 R 값으로 매핑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의 세팅 내에서는 얘도 연속이 되겠네요. 지금 정의에 의하면은.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잠시만요. F라는 게 X에서 Y로 이제 맵핑을 해주는 함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위에 정의에서의 오픈셋인 T라 했을 때 저 T가 X가 되는 거고, 아니죠. 요거를 X에서 Y로 간다고 생각하기보다 R에서 네. R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X를 그냥 R이라고 하나 생각을 하고 아, 네. 그다음에 토폴로지를 X 파워셋 X 하나 요거를 이제 T라고 놓고 아, 그다음에 네. X 파워셋 X 하나 얘가 C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저희가 흔히 보는 요런 함수들의 매핑 관계가 결국 요 파워셋 안에 원소들 간의 매핑 관계가 되므로 음,
연속이 되는 거죠. 음, 그죠. 모든 원소 하나하나가 오픈셋이니까. 네. 정확하게 맞는 비율인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연속이 된다기보다 이거를 연속 함수라 부르는 거, 거죠? 네. 네, 그게 네, 어, 연속 함수가 되는 거죠. 요 f가 연속 함수가 되는 거죠. 저 혹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어, 오, 어,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저희 x를 실수 아래 부분집합으로 1, 2, 3이라고 잡아놓고 저희 함수를 1, 2, 3이라고 잡았을 때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얘는 저희 실수집합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연속이 자명하게 아닌데 저희가 흔히 아는 함수의 관점에서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긴 합니다. 요거 t라고 하고 어, t는 1, 2,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연속 함수가 됩니다. T 사소한 이- 건데, 저렇게 되면 이거 T가, 토폴로지가 안 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이거 어렵네요. 이거. 우리가 파워셋으로 잡는 게 어떤가요? 파스 잡으면은 뭐가 저희 그 X가, 함수를 정의할 때 그 모든 네, 정의역을 매핑해줘야 돼서 그런 그게 좀 이상해지긴 하겠는데 요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도 공집합이랑 전체집합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의상. 토폴로지컬 이거 맞아요. 스페이스 네. 만들 때. 이게 그 요거 되게 이해하기 조금 좋은 것 같던데, 저는. 네. 이게 어, 조건희 선생님 노트 3페이지에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세팅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맞아요. 이게 네, 아마 그 컨티뉴어스 펑션 할 때 들어주신 예시일걸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그래서 저기 원 안에 있는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밖으로 쭉 쏘는 거죠, 선들을. 그러면은 원 위에 있는 부분 집합이 있고 삼각형 있는데 꽂히는 부분 집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뭐 컨티뉴어스 함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위상 공간 하에서 네, 위상 공간 간의 함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이거를 컨티뉴어스 펑션의 예시로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3페이지에서 조건희 선생님이 그 위상 공간 그 세 가지 조건 설명하는 데서 이거 쓴 건데 거기에서는 그 컨티뉴어스 펑션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마 이런 세팅을 지금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픈셋, C 안에 있는 오픈셋, 그건 서클 안에 있는 오픈셋이고 그 서클 안에 있는 오픈셋이 이 삼각형의 그 오픈셋으로 그대로 매핑이 된다는
그런 맥락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이 그림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 C 안에 있는 오픈셋을 T의 오픈셋으로 그대로 매핑해 주는 함수 그걸 갖다가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거는 잘못된 예시입니다. 요것도 잘못된 예시. 이거 예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도형 같은 걸 또 토폴로지로 정의가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게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식으로 그 도형이 여기서 말하는 원이라는 C랑 삼각형인 T랑 얘네가 토폴로지가 되는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예시로 잡을 주신 거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그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했던 바는 C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고 T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면 그 각각 토폴로지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그 오픈 셋 간에 매핑을 해주는 함수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그 밑에다가 바로 써놨네. 그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 We will call F the continuous function. 그렇게 써놨네요. 바로 그 밑에. 제가 지금 이 T랑 C가 어떤 집합 X로부터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인 게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기원이 같은 거죠, 지금. T와 C가 결국에 X의 파워셋이 부분 집합이어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게 같은 거죠. 예, 기원이 예, 예. 둘 다 파워셋인 건 맞고. 예. 파워셋의 부분 집합인데 힐러버스. 예. 근데 이 영어 문장에 We will call f which maps라고 할 때 그 맵이라는 게 그 정의역 공역으로 찾는다는 뜻인가요? T랑 C를 각각? 아, 제 네네. 생각에는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오픈셋 in T, 그러니까 이게 T죠. 이게 하나의 오픈셋이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오픈셋 in C, 여기에 또 거기에 매핑되는 이런 C 있잖아요. 그럼 이걸 연결해주는 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 지금 그 음, 뜻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생각하는 화살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왜 우리 그냥 X, Y 하고 화살표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화살표 쏘는 거 그냥 맵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직접 원소로 바라보고 예, 그러면은 이 오픈셋을 이제 원소처럼 생각하고 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어, 이게 맞나? 맞아요. 이게 아마 제가 그 해주신 말씀 정확히 적어놨는데 C 근방을 T 근방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여기서 C 근방이 C의 오픈셋에 해당하고 T 근방이 T의 오픈셋에 해당한다고 아마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뭐딴 걸 잘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만 적어놔가지고. 네. 그러면 그 박강민 선생님이 맵스가 뭐 정의역 공역 개념이라는 건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 오픈셋을 이렇게 매핑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함수지만 정의역 공역 관계라는 살짝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음, 예. 그거는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원소 정의역 공역에 있는 원소 자체가 그냥 오픈 셋들로 돼 있는 거고 이거를 역상으로 치해서 보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공역에 있었던 원소들도 그러니까 치역에 있는 오픈셋도 역상으로 보냈을 때 또 거기에서 오픈셋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 함수, 그걸 만족하는 함수 f가 그 컨티뉴어스 펑션이다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예. 여기서 아, 막 그럼, 정의와 네. 공역을 논하는 거 아닌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의와 공역을 논하는 건 아닌 건가요? 그게 정역이 어떤 건, C가 되고 공역이 T가 되는 거 아닌가요? F 입장에서 봤을 땐.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함수의 목적은 하나의 위상 공간에서 다른 위상 공간으로 보내는 거. 근데 뭐 정역, 공역 그렇게 불러도 큰 상관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 근데 이거 저희가 그 배운 그 뭐냐 이미지 상이랑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그냥 그 화살표로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 함수 씌웠다 인버스 했을 때 그 상이 작아진다 했나? 막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막 던진 것 같긴 한데, 음, 이거 그림 설명해 주셨, 그 그림 설명하면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에는 요 예시, 뭐 이 예시인지 아니면 일반화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해주셨던 말이 요 경우에 그, 몇 화살표 하나가 하나의 값만 쏘잖아요.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고, 그래서 음, 역함수도 잘 정의된다. 그런 말씀을 아, 해주셨거든요. 음. 근데 뭔가 그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T가 담고 있는 정보량이 C가 담고 있는 정보량보다 그냥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픈셋으로 원소가 정의가 돼서 이게 1대1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이 더 길잖아요, T가. C보다 지금. 그거는 그래가지고. 카디널리티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 네, 왜 크레딧티브인데, 무한집합이어도 이 아, 같을 수 있잖아요. 이제 영어 선생님 자연수 말씀은 집합의 그거랑 실수, 아니 뭐지, 기억도 안 나. 네, 그, 정수랑 자연수랑 집합의 크기가 같은 것처럼, 뭐, 그런 느낌 멘치로다가.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실수 길이가 더 긴 구간으로 보고 더 짧은 구간으로 본다면은 결국에 실수 부분 집합 길이는 1대1 전단수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은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보량 이런 거 아닌가요? 길이가 길다고, 네, 틈새 크기가 더 크다고 하기 좀 애매할 수도, 이게 왜냐면 결국 각도잖아요. 이 가운데로 있다, 이 각도. 그래서 그 각도에 대해서 그냥 값이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1대1 네, 그 1대1 1대1 대응. 대응인 거는 메이크 센스한 것 같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정보량이라고 한다면은 막 이거 중간에 꺾여 있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이해하는 저는 게 맞는 단순하게 왜냐면 그 y는 x제곱 처분의 같은 거 생각했을 길이라는 거. 때도 길이는 더 크잖아요. x보다 y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렇네요. 어,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생각이 든 게 그 T랑 C랑 엘리먼트가 오픈셋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픈셋으로 되어 있어서만 가능한 일인가? 오픈셋이 아니어도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최장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픈셋이 아니어도 될 것 같다. 왜냐면 y는 x제곱 이게 길이가 다르니까. 그러면 왜 오픈셋으로 굳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그림이 사실 지금 닫힌 구간이어도 제가 보라색으로 메꿔 볼게요. 이거 이렇게 메꿔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여기도. 그래서 일단 아마 아, 네. 아니요, 뭐 저, 말씀하십시오. 저는 별말 안 해요. 저 느낀 게 저 C랑 T의 그림은 일단 저희가 동일한 2차원 위에 그려진 그림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 도형들이 정의되어 있는 그 토폴로지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눈에는 T가 C보다 커 보여 있는데 얘네가 실제 존재하는 세계관에서는 두 개가
결국에 같은 거였다라는 걸 표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토폴로지컬로 정의됐다는 것 자체가 오픈셋으로 엘리멘트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죠? 이제 이거를 토폴로지 세계관이 아니라 그냥 R2 세계관으로 봐서 이걸 함수로 그 점을 매핑시키면은 이것도 뭐 이제 함수를 통해서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유성준 선생님이 하신 접근으로 말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지금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C랑 T가 어떤 원소가 C랑 T에 있는지가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이랑 삼각형이 있는데 그거를 뭐 R2 내 सब셋으로 볼지 원 같은 경우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로 하는 단위원으로 놓고 삼각형은 맞아요. 뭐 특정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걸로 놓을 건지 그거를 그렇게 놓고 나면은 X라는 집합은 구성이 되고 그거에 이제 아니면은 그 R2 내에서 그거를 만족하는 애들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보고 그렇게 할지 그렇게 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은 C랑 T가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지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전달이 잘 됐을까요? 음, 그래서 그 요거에서 요 T를 이렇게 잡지 말고 파워셋으로 그냥 잡아버리고 요 F에 해당하는 함수를 이렇게만 놓지 말고 파워셋이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2. 이런 거는 1, 2로 매핑된다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함수 F를. 그렇게 확장된 함수로 볼 건지 여기에 있는 T랑 C를 저는 그것 조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좀 그 강의 잠깐 다시 찾아봤는데 그 오픈셋이랑 오픈 인터벌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렉처 내용 중에 그 덩어리는 규정하기 나름이라고 하시면서 오픈셋을 그 포함시켜서 그 경계에 요거를 한쪽은 열어놓고 한쪽은 포함시킨 것도 오픈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덩어리를 오픈셋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신 거고, 오픈셋을 덩어리라고 비유를 하신 거고, 덩어리는 규정하기 나름이다라고 말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토폴로지의 원소가 오픈셋이기 때문에 토폴로지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오픈셋이라는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예시로 들어주실 때 보면은 그 개구간, 폐구간, 그 경계 해석 값을 포함시키는 걸 잡아도 약간 오픈셋이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나요? 네, 그것도 토폴로지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것도 오픈셋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드는 생각을 생각이 합니다. 그냥 오픈셋을 토폴로지에 그냥 원소로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되게 편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뭐 개구간, 네, 폐구간 꼭 오픈셋이 뭐 열려 있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